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푹 빠졌을 때 하게 되는 말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듣기 좋은 말, 여자든 남자든 일단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잘하는 여자가 내 곁에 있다면 얼른 잡으세요. 이미 내 여자라면 놓치지 말고 내 것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떠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여성은요, 사실 인간으로서 되게 진화되고 똑똑한 여성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듣기 좋은 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 두 번째,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말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칭찬입니다. 와, 너무 잘했어. 대박.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어떨 때 더 칭찬을 받았다고 느끼냐면요. 똑같이 잘했어. 이거보다 여기에 놀람, 서프라이즈, 이게 포함되면 훨씬 더 칭찬받았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보 잘했어. 이거보다 여보 너무 잘했어. 진짜. 이런 것도 한다고? 대박. 칭찬과 놀람이 섞여 있을 때 남성들은 내가 더 크게 칭찬받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좀 오버스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들은 원래 표현이 굉장히 좀 우리보다는 과해요. 그래서 칭찬, 놀람, 이게 항상 장착돼 있어요. 우리와 같은 동양권 사람들보다 이렇게 서양권 사람들이 표현을 좀 잘하고 놀람,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이게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권 사람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시거나 외국에서 사시거나 일적으로 그들이랑 소통해 본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아, 이것도 오버하는 거 아니야? 가식인 거 아니야? 싶을 만큼 그들은 칭찬과 뭐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이런 칭찬을 바란다는 거, 또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 뭐가 있을까요? 관심이나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와, 당신이 하는 얘기 되게 흥미롭다. 재미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뭐 이런 반응들이죠. 이런 반응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잘 듣고 있었단 얘기죠. 내 얘기를 잘 듣고 관심 있어 하니까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막 얘기하는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반응이 좀 시큰둥해. 그러면서 동시에 막 핸드폰 막 이런 거나 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혹은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 라고는 느낄 수 없겠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막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남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가 들어갈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대화가 잘 통하는 여성을 원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좀 제끼셔라. 나 너랑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 아, 이상하게 당신이랑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네. 아, 또 이런 거 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을 잘하는 여성분이라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나에게 호감이 있는 여성이다. 두 번째,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는 여성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 어떤 거예요?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 훌륭해. 뭐 이런 표현들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반면 어떻게 말해요? 에이, 내가 그거 한다고? 에이, 그건 이래서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뭐 이런 표현들 좀 하시겠죠? 이런 사람들 어때요? 왠지 좀 매력 떨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 성공적이고 에너지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표현들 되게 잘해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아, 그래도 이건 좋지 않을까?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실수하고 못한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걸 먼저 얘기해 주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표현을 잘하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우, 좋다. 너무 좋다. 이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고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분들 있죠. 나한테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다. 그럼 이런 여자 나한테 호감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여성이니까 꼭 잡으셔라. 다음, 위로해주는 말인데요. 이건 내가 상대방한테 들어도 좋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해주면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위로해주고 싶다. 저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다. 근데 내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요, 딱 내 글자만 기억하세요. 마음 읽기.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막 열받아서 애 때문에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하잖아요. 학원 가야 되는데 막 꼼지락거려가지고 지금 열받아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음 읽기 기술을 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애가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꼼지락거려갖고 화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뭘 그런 걸 신경 써. 왜 그런 거 신경 쓰고 열을 받아. 신경 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 읽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화를 돋우는 거죠. 반대로 내가 막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막 와이프한테 상사가 이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내 여자가 이걸 다 듣더니 아, 당신 상사가 이래 해서 화가 났구나. 혹은 내 친구가 나한테 막 뒤통수 쳤어.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억울하고 막 좌절감이 들어. 막 그런 얘기를 집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내 집에 있는 아내가 당신 친구가 뒤통수 쳐서 배신감 느끼겠다. 아, 친구한테 그런 일 당해서 되게 좌절감 들겠다. 이런 얘기 해주면 우리 되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이고, 당신이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이제 내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이 대신 읽어주는 거. 이게 결국 마음 읽기인데요. 이 마음 읽기를 상대방이 해주잖아요. 그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받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평가나 판단 없이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요, 이렇게 나의 힘든 감정을 상대가 공감해줬을 때 위로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랑은 남성분들 뭘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죠. 왜냐? 내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받으니까 내가 힘들 때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 읽어주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남성분들, 이게 좀 어려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남성분들 문제 해결 위주로 사고방식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뭘 얘기를 해 하면서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근데요, 내가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난 점점 더 외로워져요. 내가 입을 닫으니 상대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나를 고립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마음 읽기를 할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니 상대 여자도 나에게 말을 안 하겠죠? 그러니 남성분들, 내 옆에 좋은 여자 알아보시려면 본인의 마음도 표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내 마음을 수용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여자인지 알아보고 내 곁에 둘 수 있다. 남성분들 대화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해결책 제시해 주시는 건데요. 이건 공감하거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너 왜 못났니? 왜 그런 거 가지고 화내니? 하면서 상대를 좀 비난하거나 좀 비하하는 느낌으로 들려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돋워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더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의 감정, 짜증나는 감정,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읽어주시면 된다. 결국 내가 들었을 때 내 가치를 높여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여성은요,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그냥 환영받는 사람일 거예요. 저희가 부부 상담 많이 하는데요. 부부 상담에 오신 남편분들께서 아내에 대한 불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요. 이거거든요. 이런 말로 스트레스 받는 남성분들 엄청 많으세요. 내 와이프,
혹은 내 여자의 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남성분들, 오늘 이 영상 아내나 내 여자에게 보내주세요. 정신이 아마 확 드실 거예요. 반대로 남자인 나도 내 아내, 내 여자가 듣기 좋은 이런 말들 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럼 남자는 왜 내 가치를 높여주는 말,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가? 아니, 인간은 왜 이런 말들을 듣기 좋아하는가? 어떤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있나? 남자뿐 아니라 여자든 모든 인간은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호랑이처럼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무리를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집단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되냐면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생존력이 높아지니까. 근데 내가 집단 내에서 비난을 받는다, 혹은 나쁜 평가를 받는다,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 이러면 나 어때요? 집단 내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 나 비난하는 거, 나를 낮게 평가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내가 집단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고 그것은 곧 생존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혹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이런 마음은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듣기 좋은 말, 내가 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말을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내가 좀 피하고 있다, 이런 분이라면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말, 나를 위로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내가 해주지도 못하고 이런 말 듣기도 불편하다. 그런 이유 첫 번째, 낮은 자존감입니다. 당신 진짜 멋있다, 진짜 잘한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때 어우 아니에요 뭐 이런 말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아니에요부터 나오는 거.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굉장히 낮게 인식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좋게 평가해.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우 아니에요, 이 소리가 먼저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남성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문화입니다. 자, 대한민국 남성분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시시콜콜하게 다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편안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지 하면서 남성 스스로 잘났고 내 존재가 높은 것을 떠들고 다니는 걸 좀 어린애 같다고 비하하고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내 스스로 이런 잘남을 인정해버리면 적당히 좀 아니라고 빼는 맛도 있어야지. 아, 얘 저 잘났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잘난 척해,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무리 내에서 좀 미움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가 또 뭔가를 잘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이런 것에는 좀 인색한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감정을 억압하는 문화, 이런 것에 영향도 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살률, 특히 남성분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에도 이런 문화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내에서 내가 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바라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고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 걸 못 받고 사람이 좀 외롭고 고립되고 이러면서 자살률도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나에게 푹 빠진 여자가 하는 말 두 가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 나를 위로해주는 말. 나의 가치는 칭찬으로 높여주고 위로는 마음 읽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여성이 옆에 있으시다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을 잡으려면 나 또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고 상대방이 힘들 때
위로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남성이 되셔야겠죠? 낮은 자존감으로 이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 또한 다 자존감 문제거든요. 자존감을 올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하지연 박사님이 목뒤가 뭉쳐서 스포츠 마사지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마사지라고 쓰여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점장처럼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와보셨죠? 그렇게 묻더래요. 아, 저 마사지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1시간에 얼마죠? 점장은 난처해하면서 손님 여기는 마사지는 잠깐 하고 여대생, 이 나머지 서비스를 해드리는 곳입니다. 해서 당황해서 그곳을 나왔던 에피소드를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거리에 나가면 스포츠 마사지, 고급 스파, 여대생 마사지, 퇴페이발소 등 다양한 스킨십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애무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에로틱한 걸 먼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 책을 읽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제가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저자는 임상발달 심리사 야마구치 하지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이 옮겼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근거로 제 생각과 함께 애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킨십이 왜 중요한지, 스킨십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재미없고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차 있고 외로운 이유가 스킨십의 부재라고 합니다. 각종 마사지 업소, 퇴페이발소 등 스킨십 업소들이 성행하는 이유도 만지고 만져지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애무란 애정을 가지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 연인끼리 손을 잡는 것, 간호사가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는 것 등도 모두 애무에 포함됩니다. 에로틱한 느낌이 무너져 살짝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킨십은 성적인 부분을 넘어 우리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근본적 요소가 됩니다. 모든 포유류는 애무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어미는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 몸을 핥아주면서 혀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갓 태어난 새끼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로서 인간도 누군가와 접촉하고 싶은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이 애무를 원하는 것은 동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본능은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는 매우 강한 원초적인 욕구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만지고 만져지는 스킨십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도 여자는 자녀들과 스킨십이 자연스러운데 남자는 아내뿐 아니라 자녀들과도 나이 들수록 스킨십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또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에겐 스킨십이 자연스러운데 부모님에겐 스킨십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주면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효도의 시작은 스킨십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를 잘 안아줄수록 아이의 지능은 높아진다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이유는 피부는 뇌와 직결되어 있어 피부 자극은 지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킨십을 잘하면 마음의 감정이 생기고 더 나아가 스킨십은 마음을 치유하는데요. 스킨십을 하면 사람은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불안감과 고독감도 치유해줍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전달하고 아이들 만져주는 엄마의 손길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시켜줍니다. 아주 작은 터치가 언어를 뛰어넘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스킨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상대뿐 아니라 만지는 사람 자신을 치유하는 힘도 가지고 있는데요. 스킨십을 효과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연인 부부가 오래 만나고 같이 살다 보면 스킨십이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스킨십 안 하고 지내던 부부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죠. 남녀는 오래된 사이일수록 슬쩍슬쩍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주며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좋은 시도고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거나 허리를 가볍게 안아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슬쩍슬쩍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부부 나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훈 교수의 아내분은 발 마사지를 배워서 남편에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발 마사지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만지다 보면 더 만지게 되고 안 만지면 더 만지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스킨십으로 인해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분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감정이 옛날처럼 싹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마음이 바뀐다는 사실 아시죠? 행동을 먼저 바꾸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스킨십을 의식적으로 늘리면 상대가 행복하고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몸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TV 시청 등 오감 중 시각적 자극에만 치중되어 있는데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구별하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은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만지는 행위를 통해서 두 사람은 눈으로 전달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갗을 서로 스친 찰나의 기억이 수십 년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 부부 사이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여는가 하는 언어적 측면, 상대방의 결점을 어느 정도 관용하는가 하는 감정적 측면, 그리고 스킨십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신체적 측면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언어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해와 관심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정말 만족도가 높은 연인 부부는 반드시 스킨십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저도 쓰담쓰담 스킨십 의식적으로 많이 늘려야겠습니다. 오늘 배우자, 연인, 자녀,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염증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염증은 이물질이 생체에 침입했을 때 작동하는 초기 면역 반응으로 열이 오르고 아프며 몸의 특정 부위가 빨간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상처 부분에 파괴된 조직과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고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신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염증은 감염을 치유하거나 조직 재생을 증진시키는 보호 기능이 주 목적이지만 이 염증이 장시간 몸속에 쌓이면 각종 성인병과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하는 만성염증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류머티즘 관절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질환은 물론이고 심내혈관 질환부터 암까지 유발하는데요. 실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모든 암의 발생과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만성염증으로 변하는 경우 오히려 신체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성염증이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지는 등 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병원을 찾고 MRI나 CT와 같은 첨단 기기로 검사를 해도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에 언급한 증상 외에도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 생기는 몇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곤다는 것은 숨길이 막혔다는 것으로 막힌 길을 뚫고 산소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큰 소리를 내며 숨을 밀어내는 것이 코골이인데요. 이런 코골이가 6시간 수면 중 1시간 반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체내 산소를 공급하는 경동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이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과도하게 떨어질 경우 응급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의 만성염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로도 만성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근육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군으로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의 위험이 남자의 경우 8.3%,
여자는 9.6%나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허벅지 둘레가 60cm 미만인 사람은 60cm 이상인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남자는 60cm 이상, 여자는 57cm 이상의 허벅지 둘레를 유지해 줘야만 만성염증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대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변비나 설사가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는 대장벽을 공격해서 장벽이 약해지고 독소가 체내로 흘러드는 장누수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혈관으로 독소가 새어들어 전신 염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만 만성염증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식품과 염증 반응에 관련된 연구 총 1943개를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강황이 연구 대상 45개 식품 중 항염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의 커큐민이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 인자를 차단하기 때문으로 실제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는 약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녹차입니다. 활성산소는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녹차를 마시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염증 제거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특히 관절염의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마토 역시 염증을 제거하는데 좋은 음식인데요. 토마토에는 파이토케미컬인 라이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다음 식품으로는 마늘이 있는데요. 마늘의 독특한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인 알리신은 강한 살균과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로 항염에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소화를 촉진하며 인슐린 분비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케르세틴이 풍부한 양파는 염증 초기 과정에서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해 주기 때문에 강한 항염증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혈관 내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올리브유 역시 염증 제거에 좋은 음식인데요.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관절염 협회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과 통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의 천연으로 존재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우울증과 골다공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암 등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으며 콩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도 항산화 작용을 해 체내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콩으로 만든 두부 등과 같은 식품에도 마찬가지로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부로 편리하게 섭취하셔도 됩니다. 반면 식용유나 액상과당, 붉은 육류는 반대로 염증 수치를 높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하루 1시간씩 빠른 걸음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걷게 되면 근육에서 염증 조절 물질연, 인터루킨 6과 카테콜라민을 분비시켜 염증세포가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러닝머신에서 20분만 운동을 해도 약 5% 정도의 염증 유발 물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구강 건강 역시 각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치주염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23배 정도 높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구강에는 700여 종의 미생물이 상주하고 있어 매일 세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후 양치질을
규칙한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통해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치주염으로 인한 만성 염증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 역시 염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무기질은 강력하고 안전하게 체내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염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